너 그 생각을 했었지? 여기까지 하면 되거든. 나가기 귀찮아.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방금 나가기 귀찮다. 뭐야?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블라인드다. 너 이거 블레요. 네? 나가야 돼. 참. 여기서 물 먹고 하면 안 되겠네. 네. 그래요. 여기다 물 좀 달아. 못 나간다. 침 뱉어줄까? 침으로 물을 모아가. 매운데. 뭐요? 몇 쪽이? 맵지. 저 이렇게 매운 거 입에 다 부었어. 매워 근데 맵지. 그렇게 매워? 근데 저 조금 매콤하긴 한데 저럴 정도 아니니까 맵지. 뭔가 말이 안 맞는. 자, 중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도 저번처럼 놀아요. 오늘도 놀면 1시간만 더. 다현이가 만유인력은 사과이라서. 놀았다고 생각하나요? 그 저번 말고 더 적은. 오늘도 선생님의 인생에 대해 이야기. 인생을 했잖아. 이번에는 아내를 어떻게? 이번에는 다현이 왜 인생 째려봐요? 자, 그러면 우리 중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력이라는 것은 우리 만유법칙부터 출발한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만유법칙은 어떻게 했죠? 자, 중력의 반응이 만유법칙이죠. 자, 만유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많이 먹지. 많이 먹지. 미국의 분석이 니네가 수업하고 집에 갈 때 꼭 소주 먹고 가. 안 그러면 막 내가 스트레스 받아 뒤질 것 같아. 자, 만유법칙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만유법칙이란 뉴턴이 얘기한 법칙이죠. 네. 우주공간. 질량이 우주라는 써요. 없는 물체다. 지향을 갖는 모든 물체를 써요. 질량을 안 갖는 것도 있어요. 빛. 빛이 물체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만유력은 중력은 빛에게도 작용을 해. 근데 빛은 질량을 안 신기하다. 갖는. 질량 같지 않은데 작용해. 보여요. 그럼 이게 만일 일반 상대성 이론이야. 빛 휘는 거 알아요? 음. 플로. 비슷한 거 아니에요? 뭐예요? 전혀 달라. 네. 그거잖아요. 질량하는 제세상은 질량의 고백이에요. 거리의 제곱될 반비례. 질량의 곱이 뭐예요? 질량곱하기 질량의 곱이지 뭐야. 왜? 제곱이라 해야 되지 않아요? 제곱은 질량의 제곱에 비하면 이 질량하고 이 질량하고 다른데 무슨 제곱을 해? 그 질량 들의 곱이겠죠. 아니에요? 가서 상담 시장님하고 상담 좀 하고. 어? 아니. 원장님 상담 추천해 줄까? 아니. 원장님 수업 비는 시간에 뭐 한번 상담하고 올래? 동환쌤 상담 어때? 아니 은퇴쌤 상담. 안 돼요. 자, 질량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 법칙을 우리는 만력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쪽에 지금 질량이 M1인 물체가 있어.
지금까지 거리가 얼마큼 떨어지는데 M3 법칙을 이용하고 말이에요. 이 두 물체는 서로가 서로 사이는 힘이 나타난다라고. 이 힘이 모두 F라는 힘으로 같은 힘이 작용이. 이건 나중에 작용 반작용으로 같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역시 뉴턴의 운동 법칙 중에 한 가지가 됩니다. 자, 이때 힘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G, 얘는 비례 상수야. 비례 상수로 G가 되면 R 제곱분의 N1 곱하기 N2가 됩니다. 질량의 고배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관계되는 힘이 작용하는데 거리는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거리가 된다라고 했기에 이때 사용하는 힘의 단위는 뉴턴이라는 단위를 쓰고 있다. 자, 여기에서 G는 이런 값이에요.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뉴턴 제곱미터 퍼 킬로그램의 제곱이라는 값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만류 유력 상수라고 합니다. 만류 상수라고 불러주는데 이 값은요 뉴턴이 살아있을 때도 이걸 측정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측정하지 못했어. 뉴턴이요? 걔 어떻게 되는 거야? 측정을 못했어. 그리고 뉴턴이 죽고 나서 약 120년 지나서 영국의 물리학자인 캐본디시라는 분이 계시거든. 이 캐본디시라는 분이 실험실에서 직접 측정을 해갖고 찾아낸 값이야. 이 캐본디시는 어떻게 이런 어려운 실험을 했을까? 이분이 라부아제하고 비슷한 시기의 분이거든. 근데 캐본디시는 선생님이 알기로는 물리를 공부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부자야. 왜 부자냐면 이분 쪽 아빠 쪽으로 쭉 올라가면 금수저야. 아빠 쪽으로 쭉 올라가면 공작이야. 자기 형이 공작이야. 뭐예요? 공작은 왕의 아들을 공작이라고 하지. 찰스 3세 요번에 여기 왕이 됐잖아. 그래요? 찰스 3세가 왕의 요번에 부인 이제 왕이 되기 전에 뭐였냐면 듀크 찰스야. 듀크 알아요? 공작. 형이 공작이야. 그 다음에 어머니 쪽으로 쭉 올라가면 공작이야. 외할아버지가 공작이었어. 엄마. 외할아버지 공작인데 외삼촌이 없어. 이모들만 있어. 그래갖고 여자들한테는 자기가 승계되지 않거든. 여자들은 자기가 승계되지 않기 때문에 자연히 공작 자기가 없어졌어. 근데 자잘한 자손들이 남아가는 거야. 근데 봐라. 요번에 영국 왕실에서 상속받은 재산 어마무시하지. 33조? 33조 정도를 받았는데 지금 찰스가 쓸 수 있는 것은 약 한 7, 8천억 정도밖에 안 되더라. 네. 나머지 다 왕실 자산. 왕실 자산은 손 못 대게 돼 있대. 어디다 써요? 어디다 써요? 영국 내 사업. 그 다음에 국가의 일정액을 매달 줘야 돼. 예를 들어서 버킹엄 같은 거 관람하려면 관람료 내야 되겠지. 그런 수익 같은 거를 국가에게 일부 줘. 나머지는 왕실 운영 비용으로 써. 거기 되게 철저하던데. 7, 8? 영국의 왕은 1년에 2번 이상 해외 순방 2번까지밖에 못 가더라고. 3번을 못 가더라고. 그거 있잖아요. 그게 법으로 딱 정해져 있대. 그 중에 우리나라에도 오셔갖고 안동 하회마을까지 갔다 오셨지. 여기 경상도 안동시 왼쪽 아래. 갔다 오셨더라고. 오른쪽 아래가? 왜 좌우를 따지니? 그게 지옥 감정이야. 서남쪽. 경상도가 왜 거기 있니? 남서쪽. 아휴. 서남쪽. 자, 하는 거 진짜 못도 없다. 자, 그래서 이게 만력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캐본디시라는 분. 이분은 재산이 많았어. 재산이 많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실험 장비가 정교해지겠지. 그래서 이런 산수를 찾게. 뭘로 해요? 자, 이 바로 뒤에 있는 전자기력 중에 자기력이라는 힘도 있거든. 이 자기력에 비례상수가 있는데 그것도 측정하셨어. 어떻게 해요? 열심히.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게 바로 만력이다. 지구 근처에서. 이 지구의 근처에서의 측정한 값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중력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자, 지구 근처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게 지구가 있어요. 자, 지구의 반지름이 라지 R이라고 하고 지구의 질량은 라지 M이라고 합니다. 이때 지표로부터 높이가 h만큼 떨어진 곳에 질량이 m인 물체가 있어. 달. 더불어민주당 쪽이구나. 네? 딱 문 안에. 아, 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자, 거의 설명되어 있어. 넘어가. 학생들 관심 없어도 돼. 자, 여기 h가 있어. 지구 근처라는 것은 얼보다 h가 무지무지 크다라고 하는 거지. 얼굴이 지금 에? 얼굴보다 있지. 얼이 h보다 무지무지 크다. 자, 이와 같이 이야기 됐을 때 얘게 나타나는 F는 어떻게 쓸 수 있어? G 곱하기 얼 플러스 h의 제곱분의 GM 스몰 m이라고 쓰자. 이걸 원래는 근사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은 좀 어렵겠지. 그래서 계산할 때는 6.67 곱하기 12 마이너스 7이고 대부분 실제 계산에서 값을 근사치로 줘. 몇인데요? 6.7 곱하기 11 마이너스 11승으로 줘. 네? 선생님 근데요 그냥 어, 길어 이거- 쓰면 안 돼요. 파이 쓰는 거. 아, 그래서 조용히 해봐. 공나 부등호 2개 붙여놓은 거 저거 있어요 원래 아니면 쌤이 만든 거예요? 있어 원래. 어떨 때 쓰는 거예요? 매우 클 때. 크고 크면 매우 크잖아. 진짜 기준이 뭔데요? 왜 큰 거랑 그냥 큰 거랑 기준? 주관적이지. 가장 쉽게 표현해서 존나 커야 돼. 됐니? 네. 와돌리면 되는데 뭐. 너 덕분에 복수 게임 없어졌지.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 얘를 무시해버려. 저거 뭐예요? 왜 3개예요? 세 개는 뭐지? 하나도 합동이라는 게 뭐야? 닮음의 특성 아, 시끄러. 합동이 뭐야? 얘와 포개진다. 얘가 포개진다. 얘와 얘가 완전히 포개진다. 완전히 포개진다. 완전히 같다. 같다라는 뜻이지. 그 포개진다. 그럼 얘가 얘라는 뜻이야. 완전히 포개어지는구나. 아직 쓰지 말자. 그럼. 자, 그럼 얘는 뭐가 되고요? 얼 제곱분의 g 곱하기 m 스몰 n이라고 쓰기로 했죠. 이때 지구 반지름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자, 마이력 상수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라지 m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지구 질량 안 변하지. 물체 종류에 따라 m은 변하지. 변해요. 변하는 거 빼는 거 나머지를 한꺼번에 계산해서 이렇게 쓰는 거야. m g. 마감이. 여기서 g는 대문자 m 써야 돼. 자, 알아요. 아, 이게 뭐라고? 이것도 마그네슘에서 알아요. 플로우리는 가보시고. G가 뭐예요? 알려주세요. 없어. 진짜요? 없어요? 되게 있을 것 같은데. 그니까. 이거 개류. 알려. 야, 스모도 만만치 않구나. 얘 다른 시간에 들더니 네. 너 벌써 이렇게 망가진 거야? 언제 얼마 원래 이랬어요. 제가 갑자기 개조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개조하더라고요. 니네 뭐 강제적으로 노트필 시킬까 따지 못하게? 근데 그럼 다 쓰게 하는 거예요. 지금 강제적으로 노트필기 오늘은 봐주지만 다음 시부터 강제적으로 노트필기 해라. 네. 네. 강제다. 노트 검사한다. 노트 없는데. 맞아요. 학원에 많아. 강제로 노트는 만든다. 자, G는 라지얼 제곱분의 GM이라고 있어. 야, 복잡한 상수값이야. G 6.67 11승이지. 지구 질량은 나도 안 돼. 지구 반지름 6,400km야. 이걸 너무 복잡한 값들을 한꺼번에 넣어버려서 얘를 9.8이라는 약 10이라는 값으로 이거 쓰는 거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중력이야. 속도가 돼서 중력 속도가 이렇게. 자, 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좀 있어요. 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은 안 할게요. 자, 그래서 책으로 잠깐 정리해보는데 밑에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중력의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이지 지표면에 연직하다라고 해. 연직하다는 것은 지표면에 수직하다는 뜻이야. 지표면을 기준으로 수직하다를 연직하다라고 얘기해. 자, 한편 지구 표면에서 질량이 1kg의 물체가 받는 중력의 크기는 자, 얘는 1kg 힘이라고 해. 자, 얘는 질량이 1kg. 1kg인 물체의 무게야. 그래서 1kg 힘을 뭐라고 쓰니? 9.8 뉴턴이라고 쓰는데 약 보통 계산할 때는 얼마? 10뉴턴 정도로 계산을 많이 합니다. 간단한 계산. 이번에 과학부 자소서 쓴 형 중에 하나가 그리고 이제 과학을 안 듣고 있는 선배거든. 그러니까 나 똥멍청해져갖고 이렇게 해놓은 거야. 우리 관성력 기억나니? 네. 엘리베이터 내 관성력을 주제로 과학 활동한 거를 자소서에다 썼어. 그랬더니 나의 무게는 63kg인데 엘리베이터의 움직임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3kg의 무게가 변했다. 옳은 표현일까? 아니요. 뭐라고 썼어야 돼? 나의 몸무게는 63kg 힘이고 질량이 63kg이지. 자, 작용하는 3kg 힘씩 변했다. 그럼 얘가 MA가 되는 거지. 질량이 높여는. 그럼 얘는 A가 얼마야? 63 A가 되니까 A는 약 얼마가 돼버리니? A는 약 얼마가 돼버리지? 21. 여기에 10을 약 10을 곱해줘야 돼. 그래서 얘는 약 얼마? 30. 2분의 1 곱하고 뭘 어떻게 했는데 그렇게 돼요? 갑자기. 이게 힘이니까 10kg 정도 곱해줘야 되잖아. 그럼 63분의 30이 되니까 약 2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0.5 노트세크 제곱씩 가속도 운동하는 집에 사는 친구였단 얘기야. 그래서 오류가 있더라고. 이런 오류 안 나게 잘 써야 돼. 근데 걔는 왜 나한테 보여주지 않았는지 모르겠어. 0.4이요. 2분의 1이에요. 아니에요. 쟤는 입에다가 테니스공 하나 물려주고 싶어. 저쪽에 테니스공 있는데. 진짜요? 어디요? 여기다 끼우는 거. 그거 그 내가 육각이실 있잖아요. 검은 색깔. 입에다 딱 물려주고. 쓰던 거 물려줘. 쓰레기 그거 물려줘. 자, 그래서 이게 1kg 힘이라는 힘이라고 합니다. 자, 한편 중력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 자, 낙하 현상. 높이 있는 물체가 중력을 받은 아래로 자, 점점점 속도가 빨라지지? 그러면서 내려오게 될 거예요. 1초의 속도가 얼마씩 증가할까? 1. 1초에 약 10인데 9.8m/s씩 속도가 증가하게 될 거야. 이게 가속도의 정의지. 가속도가 9.8m/s 제곱은 1초 동안 속도가 9.8m/s씩 증가한다는 뜻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고요. 또 물이 아래로 흐르는 현상, 또 비가 또는 눈이 아래로 내려오는 현상, 어디에요? 다연이를 창밖으로 던지면 땅바닥으로 내려가는 현상, 이런 것들이 모두 중력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자, 또 인공위성이 지구 둘레를 도는 현상, 지구가 태양 둘레를 도는 현상, 달이 지구 둘레를 도는 현상 모두 중력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태양계가 우리 은하계 중심을 기준으로 도는 현상, 이런 것도 역시 뭐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야? 만류 이동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자기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쿨러. EMP? 쿨러. 쿨러 처음 들어보네. 무슨 쿨러인데요? 쿨러. 오. 자, 그러면 전자기력을 한번 얘기해 보자. 자, 전자기력은
전기력과 자기력을 합의하라. 다음에는 뭐가 되겠어요? 이게 힘의 근원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 현상인데 교과 과정에 나오는데 잠깐 한번 설명해 줘 볼까? 야 저거 옛날 우주에 빅뱅 초기에 빅뱅이 일어났어. 빅뱅이 뭔지 알지? 빅뱅이 일어났어. 빅뱅이 일어나던 시절에는 물질이 없었어. 에너지 덩어리구나. 수학적으로 점에 모여 있었거든. 걔가 엄청나게 짧은 시간 동안에 팽창을 하게 돼. 팽창을 하게 되면서 힘이 분할을 하게 되지. 맨 먼저 떨어져 나간 아이가 중력이야. 중력이 떨어져 나가. 자, 그 다음에 떨어져 나간 아이가 전기력. 누구야? 양력이라는 힘이야. 약행력. 가장 센 거부터 빠져. 양력인 줄. 약행력인데 양력을 요즘 약행력이라고 해. 양력. 위크 포스라고 하는데 약하다는 뜻이야. 위크 포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약행력이라고 표현해. 저 어디다 쓰는 거예요? 약 만들 때 써. 오. 자, 그 다음에 어떤 힘이 존재하니? 구력. 산성력. 양력. 자기력. 자, 얘는 향력. 소리가 강행력부터 잘려나가. 힘력. 시끄러. 자, 강행력부터 잘려나가게. 약행력. 그 다음에 떨어져 나간 아이가 약행력이야. 맞췄어. 자꾸 힘이 이렇게 분할을 하는 거야. 힘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해. 자, 그리고 약행력과 나뉘어진 힘이 누구였어? 전자기력이었어. 전기자력. 자, 이 전자기력이 또 두 개로 나뉘게 돼. 전기력 자기력. 전기력과 자기력. 기준이 뭐예요? 저 순서가. 자, 1800년대 중반 정도까지는 힘들이 얘네들은 몰랐어. 중력, 전기력, 자기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 근데 우리는 지금 살고 있으니까 놓여진 상황만 알고 있는 거지, 그지? 근데 자, 이 전기력과 자기력이 한데 묶여. 맥스웰이라는 분이 있어. 맥스웰 방정식인데 이분은 빛이 파동의 성질을 갖는다는 것을 결정을 해주는 분이야. 나중에 입자성을 다시 하겠지만. 멋있다. 그래서 이 맥스웰이라는 분이 이걸 두 개를 합쳐. 전기력과 자기력은 별도의 힘이 아니고 서로 연관된 같은 종류의 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 자, 그리고 또 연구가 진행되면서 전자기력과 핵력이, 약핵력이 합쳐져. 이거는 최근의 일이야. 뭐예요? 선생님 학교 다닐 때도 합쳐지진 않았어. 최근에 얘가 전양력으로 합쳐졌어. 자, 얘는 전기력은 어떤 힘인지 알고 있지? 네. 전기력은 뭐야? 전하를 띈 물질 사이에 적용하는 힘이지? 인력 청력이고. 자기력은 뭐야? N가스 사이에 작용하는 힘 또는 자극과 세부치 사이에 작용하는 힘들이지? 네. 자, 이 합쳐진 전자기력이 있었는데 이 전자기력이 약핵력과 합쳐져. 약핵력은 뭐냐면 핵 분열을 하게 돼. 물질들이 핵 분열을 하게 되는데 핵 분열하는 과정에서 특히 베타 붕괴라는 방사능 붕괴 과정이 있어. 우리 원자 핵 속에는 양성자, 중성자 이런 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자, 우리 자연 중에는 중성자가 양성자와 전자와 중성미자라는 물질로 나뉘어지거든. 핵 분열을 하게 돼. 이 과정에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데 이런 핵 분열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이 입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약핵력이었던 거야. 그럼 우리가 지금 방사능 붕괴 안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힘을 발견한 거는 상당히 최근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 강행력은 뭐예요? 뭐라고? 강행력은 뭐예요? 강행력은 자, 그 이후에 발견된 힘들이 있는데 얘는 그 이전에 발견됐다고 할 수도 있겠구나. 얘는 어떤 힘이냐면 원자 핵을 구성할 때 원자 핵은 누구와 누가 있다라고 했지?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었잖아. 이 양성자와 중성자가 어떻게 얘기하는 거야? 양성자, 중성자가 양성자, 중성자가 똑같이 서로 결합을 해서 원자핵을 이루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양성자는 정기적으로 무슨 전기를 띠고 있어? 플러스 전기. 그럼 양성자들이 막 좁은 거리에 밀집돼 있으면 힘이 엄청 커지겠네. 그럼 얘들이 쪼개져야 되잖아. 얘들이 쪼개져야 되는데 이 쪼개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 더 강한 힘으로 당겨주는 거야. 혹시 너희들 원자핵 좀 배웠니? 네. 원자핵 내부 좀 배웠어? 네.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양성자. 수가 증가한다는 거 알고 있지? 네. 그리고 전하량도 증가하고 있지? 네. 그래서 크기가 줄어들지? 네. 이때 살펴보면 이런 것도 있을 거야. 원자 번호가 증가하다 보면 처음에는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가 같은 비율로 거의 같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거든. 약 20번 근처까지는. 그러다가 갑자기 중성자 수가 더 많아지기 시작해. 왜 많아지냐면 얘들은 양성자끼리 서로 밀어내는 힘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중성자를 이용해서 더 당기는 힘을 강화시키는 게 목적이야. 근데 강행력이 전자력보다 훨씬 더 강하거든. 100배 정도가 강해. 100배 정도가 강한데 왜 그럼 굳이 많아질 필요가 있을까? 약점이 있어. 강행력과 약행력은 매우 짧은 거리밖에 작용 안 해. 얘는 원자 핵 사이즈 정도? 원자 양성자, 중성자 크기 범위 엄청나게 작아. 10-15cm 근처에서 나타나니 얘는 이 크기의 약 10배 정도만 돼도 힘이 0이 돼버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교환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물질들이 많은 중성자들이 더 필요한 거지. 그렇게 해도 결국에는 쪼개지게 되는데 그게 원자번호 84번부터야. 원자번호 84번이 방사능 원소인데 걔가 가장 대표적인 아이가 폴로늄이거든. 그래서 원자번호 84번이 폴로늄인데 이 폴로늄부터는 방사성 붕괴, 자연 방사성 붕괴 물질이야. 자, 그래서 이런 힘이 나타나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전향력까지 묶었어. 어떻게 뭐를 외웠었어? 그래야 우리가 간단해지잖아. 따로 안 배우고 하나의 법칙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같은? 그럼 불효. 자, 그 다음에 부력 같은 건 힘도 아니야. 왜요? 왜냐면 일본 놈이하고 다이소 가야 살 수 있다니까요. 왜 그래요? 일본이니까 다이소에서밖에 안 팔아요. why 그래요? 자, 그래서 강행력은 아직 못 묶었어. 이거 여기서 강행력까지 묶는 거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대통일장 이론이라고 해요. 대통령? 그 대표하다가 아니고. 대통일장 이론이라고. 자, 그리고 중력까지 합쳐지게 되면 아주 힘의 근본적인 힘을 찾아내는 거지. 이 근본적인 힘을 찾아내는 걸 TOE 이론이라고 해요. TOE는 무슨 뜻이냐면 Theory of Everything. 그래서 모든 곳에 이론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아이야. 모든 곳의 이론이라는 것, 와, 살펴보니까 엄청나게 방대한 얘기지.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할 수 있는 우리 법칙을 이런 이론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저렇게 합쳐놓은 게 바로 전자력이야. 이거 대통일장 이론까지만 해도 노벨상 받습니다. TOE 이론까지 가면 노벨상 한 3개는 줘야 될 거야. 하나가 부족해. 그래서 발가락 내밀고 있냐? 학생이 예의가 없어. 발가락 저렇게 학생이 어떻게 저렇게 하고 있을 수 있을까? 냄새. 발가락네. 자, 이 중에 우리는 어떤 힘을 볼까요? 전기력을 살펴보는데 정전기력이라고 하죠. 정전. 자, 멈
멈춰 있는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라는 뜻이야. 자,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정전기력이요? 풀렁. 정전기력. 정전. 풍선 만들 때 정전. 아, 그 정전기하고는 다른 정전기력.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정전기력은 쿨롬 법칙에 의해서 이야기되진대. 독일 사람이죠. 프랑스 사람입니다. 아, 프랑스어는 가장 보이는 자음이 묵음이에요. 독일 아니에요? 그리고 옴이 아니고 옹이 되는데 아마 좀 중학교 과정 선행 좀 하신 분은 암페아라는 단위 들어보 암페아는 쿨롱이라는 전화량의 단위 들어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 영어식 발음이야. 쿨롱은 원래 사람 이름인데 쿨롱이야. 쿨롱인데 쿨롱이라고 교육부에서 지정해서 발음시키고 있지. 어떻게 비인데 롱이 되지? 참. 뭐라고? 끝에가 비인데. 이건 묵음이라니까. 너 그거 있잖아. 방금 말했잖아. 이거 승우 한번 읽어보자. 빵. 이거 공부 아니야? 공부? 공부. 공부요? 공부. 응답해봐. 그거. 옛날 가르치던 공부잖아요. 공부가 아니라. 걔는 과학고 목관아인데 얘가 영어 인천시 영어대회 나와서 초수 받았대. 근데 영어 시간에 이것 때문에 아주 대망신을 당했대더라고. 공부. 이걸 읽으라고 그랬더니 본부라고 읽은 거야. 얘는 발음이 암호를 읽잖아. 비가 묵음이거든. 공부. 그래갖고 그때 당시에 핸드폰이 막 나올 때쯤이야. 우리나라에서 핸드폰 생산해가 또 핸드폰이 막 나올 때인데 삼성 애니콜이라는 핸드폰이 있었어. 알아요. 봤어요. 근데 존나 큰. 처음으로 애니 악자. 플립폰이 나온 거야. 플립폰이 뭐냐면 말하는 구덩이만 딱 열리면 이게 풀려. 제트 풀리. 플립. 원래 통이 플립폰. 이만한 그냥 집 전화기 같이 생긴 건데 집 무선 전화기 비슷한데 요거를 딱 내리면 소화기 부분이 딱 펴져. 풀려요? 딱 열리면. 그래갖고 그거를 열어가지고 통화하는데 이 선전이 안성기라는 분하고 그 다음에 박중훈이라는 분이 처음 이제 모델이 돼갖고 나왔는데 둘이가 적군의 아지트에 침입을 해. 그 적군 아지트를 폭발을 하고 탈출을 하거든. 탈출하는데 무전기가 없어서 핸드폰으로 본부에 연락을 해야 돼. 그때 막 탈출하다가 뻥 터지니까 앞으로 넘어지지. 점프해갖고 넘어지면서 핸드폰을 놓쳤는데 핸드폰이 딱 떨어지면서 송화기 부분이 딱 펴졌어. 그때 삼성 핸드폰의 기능이 그거였거든. 이름을 얘기하면 그 상대편 저장된 이름을 얘기하면 자동 통화가 됐단 말이야. 그때 부르지. 본부! 그러니까 헬리콥터가 뚜뚜뚜뚜 와서 구출해가. 그 본부. 기차 어디서 부르는 거? 집이었어, 집. 그래서 본부야, 본부가 아니고 발음 비야, 묵음이야. 똑같이 해도 묵음이야. 콜롬브. 그렇게 하는 거다. 콜롬? 언제 한번 강영욱 아저씨 모셔야 될 거야. 방향 뭐요? 강영욱 아저씨를 모셔야 될 거야. 세상에 나쁜 게 고양이. 세상에 나쁜 게 그 아저씨 안 되면 이용종 아저씨 돼도. 이용건이요. 이용건. 이용종 아저씨. 이용종 아저씨. 공중. 아니면 설채연 아저씨. 설치. 모셔다가 꼭 행동교정 좀 시켜줘야 안 돼. 되면 설치는 아저씨. 그래도 안 되면 김정은. 김정은. 행동교정 제대로 시켜줘. 그게 뭐요? 자, 쿨롱 법칙. 승호야, 너는 가급적 책상 뒤로 해서 뒤쪽 앉아. 네. 가운데 앉지 마. 네. 자, 그래서 쿨롱 법칙이 있는데 선생님 칸막이 갖다 놓을까 봐. 손 안 보이게. 여기만 보면 시키세요. 자,
너나 잘하세요. 자, 푸른 법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전화를 인 물질을 사이에는 진짜 얘 모질한 애 같아.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이러는 거지. 매를 갖다 놔야 되겠어 이번에. 때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줘야지. 누나. 자, 전화량에 고개 필요하고 또 자, 거기에 제곱에 자, 이분도 뉴턴하고 비슷한 시기의 분이야. 뉴턴하고 비슷한 시기, 조금 느린 시기에 자, 이 연구를 하신 분이야. 자, 여기에 전하를 띈 물체가 있어. Q1이 있었고요. 자, 이쪽에 전하를 띈 또 다른 물체가 있어. Q2라는 전하를 띈 물체가 있었는데 둘 사이 거리는 어디 돼요? 이때 서로가 당기면 같이 당겨주고 밀면 같이 밀어주게 돼. 언제 당기고 언제 밀어줄까? 언제 당기고 언제 밀어줄까? S랑 S 가까워지면은 밀고 멀어지면 당기고. 자, 그렇진 않고요. A 자, 이 좀 이따 얘기해 보기로 하고요. 이제 힘의 크기까지만 얘기해 보죠. F는 비례상수 K 곱하기 어떻게 K는 풀롱상수라고 해요. 얘는 얼 제곱분의 Q1 곱하기 Q2다. 단위는 뉴턴이라는 단위를 쓰는데 여기서 K라는 값에 9 곱하기 10의 9승 뉴턴 제곱미터 풀롱의 제곱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얘를 풀롱상수라고 하고 나중에는 좀 다른 값으로 표현해주고 있어. 어떤 다른 값이냐면 이거는 지금 기억 안 해도 되는데 4파이 곱하기 그리스 문자예요. 입실론이라고 불러. 멋있어. 뭐라는 거야? 입실론? 그리스 문자예요. 입실론 어디 들었는데? 무슨 나쁜 거 아니에요? 자, 김민희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여기서 입실론이라는 입실론 제로라는 값은 진공 중에 유전율이라고 불러요. 아직 표현하기 부족해. 그래서 이 입실론 제로라는 값은 자, 그 값이 얼마가 돼버리냐면 자, 이 값이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제곱플러스 뉴턴 제곱미터가 되는 값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자, 여기는 그냥 참고야. 참고. 우리 중에 하나 여기 있었는데. 뭐라고? 8%로.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쿨롱 법칙이다. 자, 이때 힘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력의 종류를 얘기해 보죠. 자, 전기력의 종류는 어떤 힘이 있지? 인력과 플러스. 충력이 있어요. 자, 인력이라는 힘은 어떤 힘이야? 다른 종류의 전화를 띈 물질 전화들이 여기 당기는 서로 당기는 힘이에요. 예를 들어서 플러스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서로가 서로를 당기는 힘이 나타나겠지. 자, 한편 두 번째 청력. 청력으로는 어떤 힘이 청력이 되지? 같은 같은 종류의 전기비 꽃을 위한 같은 유의 전기끼리 서로 밀어내는 힘이에요. 자, 그래서 플러스와 플러스
척 해가지고 청력이라고 부를 수 있어. 때린 거야. 자, 저 힘 갖고도 한번 표현을 해볼게. 이런 자, 얘는 그래프. 자, Q1이 있고 Q2가 있고 F가 있어. 얘가 플러스면 두 개 곱이니까 뭐가 돼? 플러스 마이너스면 플러스가 되는 얘는 청력을 의미하는 거야. 자, 얘 플러스고 얘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얘 마이너스, 얘 플러스면 플러스가 돼. 자, 마이너스가 되버리지. 얘는 이렇게 돼버려. 오케이? 힘이 보통은 부호가 방향을 가리키지만 이런 경우에는 힘의 종류가 된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얘들은 그냥 다 쉬운 예지. 네. 자, 첫 번째 거는 두 번째 건 할 필요 없지. 인력은 항상 인력밖에 없지. 마력은 인력밖에 없고. 자, 지표는 올라갈수록 중력은 점점점 거리가 멀어지니까 작아지겠지. 자, 거리가 all-in 두 전화가 있었어. 이때 힘이 F라고 하는데 거리가 두 배가 되면 정적은 얼마가 되지? 4분의 1배가 되겠지. 4분의 1배. 자, 수직항력과 부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은 왜 힘이 아니에요? 내가 아까 분명 때릴 것 같은데. 근데요, 이쪽에는 다른 종류인데 이쪽에 같은 종류. 얘들 수업하다가 안 쫓겨나갔지. 네. 수업하다 쫓아내는 선생님 안 계시지. 네. 어? 이것처럼 쫓아낼 거야. 네. 그래서 하려는 사람들이 방해받잖아. 네. 이 시간은 너를 위한 시간이 아니고 전체를 위한 시간이야. 자꾸 수업 방해하고도 딴짓하고 떠들고 딴 친구들이 수업 할 수 있겠니 없겠니? 네가 막 좋아하는 과목 시간에 다른 친구가 막 장난치고 시끄러운 거 수업 할 때 기분이 좋겠어 나쁘겠어? 다른 친구도 배려하는 사람이 돼야지. 어떻게 너만 생각하고 너만 시끄러고 떠들려고 하니? 자, 수직항력과 부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수직항력. 수직항력은 기호로 N이라고 써. N이라는 말에 이런 말이 있어. 노멀이라는 말이 있어. 보통 노멀은 무슨 뜻에 쓰이지? 보통이라는 말에 쓰이는데 사전지적으로 쭉 넘겨가 버리면 얘는 법선의라는 뜻을 갖고 있어. 법선의라는 뜻은 어떤 면에 수직한 걸 법선 방향이라고 얘기하거든. 그래서 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그래서 수직항력이라고 부르고 있다. 자, 그러면 수직항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물체가 어떤 면 위에 놓여 있답니다. 이 물체는 자, 지구가 얘를 당기고 있겠지. 얼마 힘으로 당기고 있니? mg라는 힘으로 당기게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여기에 원래 이 면을 구성하는 입자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그래 안 그래? 뭐 원자 핵이 됐든 뭐가 됐든. 자,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놓여 있었어. 그런데 물체가 누르잖아. 누르면 둘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돼? 둘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되니? 가까워지겠지. 이게 염세적으로 층층이 눌리니까 입자와 입자의 층과 층 사이 간격이 어때? 좁아지게 되는 거야. 좁아지게 되는 걸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 왜? 원자핵은 플러스 전화 띄고 얘도 플러스 전화 띄고. 그거보다 더 센 거는 인접한 전자들이 뭘 갖고 있어? 마이너스 전화를 갖고 있어서 마이너스 전화와 플러스 전화의 미는 힘이 더 크게 작용해서 얘네들은 원래 상태로 회복하려는 힘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원래 상태로 회복하려는
모여서 물체에 작용하게 돼. 이해합니까? 이 힘들이 모여서 물체에 작용해서 물체를 위로 밀어주는 힘을 갖게 한다. 그렇다면 수직항력의 본질은 어떤 힘이야? 한번 생각해봐. 수직항력의 본질은 어떤 힘일까? 청력? 누구 때문에 나타난 힘이지? 선생님이 설명 중에 있었어. 수직항력의 본질은 어떤 힘이다? 청력 맞지 않아요? 그거는 힘의 종류고. 이런 종류 저런 종류가 아니고 딱 두 개 밀다 당긴다는 뜻이고, 이 힘의 이름이 있단 말이야. 어떤 힘? 지우가 어떤 힘? 반작용? 무슨 반작용? 어떤 힘이지? 소린이가 알 것 같아. 지호? 모르지요? 알지요? 아무 생각 없지요? 승아, 무슨 힘일까? 어? 중력? 내가 설명했어. 지금 설명한 말에 있어. 잘 생각해봐. 누가 누구 사이에 누가 누구 사이에 힘이 이렇게 작용했다고 했는데, 무슨 힘? 소린이 알았지? 알아챘어. 무슨 힘? 무슨 힘? 이나야, 무슨 힘? 전기력. 그렇지. 그래서 전자기력이 바로 얘의 본질이야. 아시겠어요? 그럼 수직항력을 우리가 표현하는 힘이지 본질은 전자기력이다라고 얘기해. MG랑 A랑 비슷해요. 얘는 이제 힘의 평형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물체는 지금 지구로부터 중력을 받고 책상으로부터 떠받치는 힘이 작용해서 N 빼기 mg가 뭐가 되는 거지? 합이 0이 된 거지. 네. 가만히 멈춰 있으니까 0이야. 힘의 평형 상태라고 그 경우 수직항력의 크기는 그래서 뭐가 돼? G가 되는 거야. 이해해요? 자, 이게 바로 수직항력이라고 합니다. 자, 한편 자,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자. 여기 책에 작용 반작용까지 다 있어서 그 설명하지 않을게. 설명대로만 갈게. 또 이런 걸 한번 살펴보자. 빗면 위에서 한번 보자. 자, 여기 선생님이 지난번에 얘기 중에 했던 말이 있다. 선생님을 2주 안에 굴복시킨 물리 이야기가 여기 숨어 있어. 그 잠깐 설명해 주신 그거 헐크 선생님. 자, 선생님 고등학교 때 사립학교라 아는 선생님 대부분이 교감까지 다 하셨어. 교장한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 근데 유일하게 교감이 못한 선생님이 그 선생님을 알고 있어. 선생님 아는 선생님 중에 교감도 못한 선생님 그 선생님밖에 없는 것 같아. 재물표라고 하긴 좀 그렇다. 그때 재물표란 말이 없었어. 나의 물리를 미녀는 안 만들어줬지. 어떻게 보면 엮어줬는지도 모르겠지만. 자, 여기 질량이 M이라는 게 있다. 선생님 전교 5등 안에 든다는 친구. 걔는 지금 물리 전공해갖고 천체물리학 교수거든. 근데 걔는 물리를 좋아서 한 거고, 선생님은 물리를 몰라서 한 거고. 싫어했다기보다는 몰라서. 모르는 거하고 싫어하는 거하고 다른 거니까. 자, 여기 M이 있었어. 얘 아래로 어떤 힘이 작용했지? 중력이 작용했다라고 되어 있어. 이때 경사각도를 세타라고 한다면 이 힘을 두 방향으로 분해할 수 있다라고 했지. 어떻게 분해할 수 있을까? 면의 나라는
이때 이 점을 중심으로 자, 힘을 분해를 할 거야. 자, 분해하는 방법은 두 기준 방향을 잡았지. 두 기준 방향 잡았을 때 얘를 대각선으로 하는 삼각형을 그려줘. 직사각형을 그려줘. 그래서 각각의 성분에 해당하는 그 크기가 두 힘을 나눈 값이야. 이해해요? 두 힘을 나눈 값이야. 소리 이해 안 된다. 얘하고 합하면 이게 되겠지. 대각선까지 보낸 값이. 그래서 이 방법으로 얘기해 주는 거야. 그렇다면 여기가 셌다면 얘가 셌다가 된다라고 얘기했었지? 동의가 직각 얘가 세타야. 그러면 얘는 mg에 대해서 높이 성분이니까 mg sin 세타. 얘는 mg에 대해서 밑변 성분이니까 mg 코사인 세타야. 이해해? 자, 이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물체는 또 다른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해. 어떤 힘이 작용할까? 마찰요? 마찰은 없어. 면의 수직으로 면이 얘를 떠받쳐주는 힘이 작용하는 거야. 면 위에 있는 물체는 다 수직항력이 누구나 다 있어. 우리 관성역 할 때도 수직항력 얘기했었잖아. 계속 바닥에서 사람을 떠받치는 힘이 수직항력이었잖아. 자, 이 힘이 바로 수직항력이 되는데 이때도 이 힘은 서로 어때? 같다. 위아래로 안 움직이고 면을 따라서 움직이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 수직항력은 얼마가 돼버려? m-mg 코사인 세타는 0이 돼버렸대. 따라서 이 경우 수직항력은 얼마가 돼? mg 코사인 세타는 힘이 돼버렸대. 자, 그럼 연습 하나 만들어 볼까? 마찰이 없는 면 위에 물체가 정지해 있어. 이 물체의 무게는 얼마라고 할까? 200N이라고 하자. 200N이야. 오케이? 자, 이때 200N짜리 되고 우리가 위에서 50N으로 얘를 당겨줬대. 이 경우에 수직항력은 얼마일까? 이 경우 수직항력은 얼마일까요? 150N. 한번 볼까? 아랫 방향으로 어떤 힘이 있었지? 200N이 무게잖아, 그렇지? 들어 올렸어요. 50N으로 들어 올리는데 얘는 위쪽으로는 어떤 힘이 나타나지? 수직항력이 나타나서 세 힘이 뭘 이루어야 돼? 평형을 이루게 되는 거야. 따라서 얘는 n 플러스 50 마이너스 200이 0이 됐어. 따라서 n은 얼마가 되지? 150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이거 n 헷갈릴 수 있는데 n은 노멀포스의 기호고 얘는 단위로 뉴턴이란 단위야.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돼. 이렇게 겹쳐서 문자가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단위인지 문자인지 노멀포스를 대신하는 문자인지를 조심해서 생각해 줘야 돼. 지금은 막 헷갈리고 어려울 텐데 나중에는 그렇구나 쉽게 받아들여 줄 거야. 자, 두 번째 예를 한번 볼까? 여기에 어떤 면에 물체가 있어. 이 물체는 200N이야. 그런데 자, 이 물체는 날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30도 각도로 100N이 나타나고 있대. 이 경우에 수직항력은 얼마일까? 이 경우에 수직항력은 얼마일까? 직사각형. 이제 해봐야지. 빨리 생각해. 몇 뉴턴? 몇 뉴턴일까? 자, 얘는 힘을 나눠. 자, 얘를 대각선으로 직사각형을 해준다라고 했지? 그럼 얘는 윗방향으로 어떤 힘이 나타나니? 자, 얘는 100 곱하기
사인 30도라는 힘이 일단 나타나지. 사인 30도는 얼마야? 2분의 1이 돼버렸지. 2분의 1이 돼버리니까 얘는 얼마가 되니? 50N이 됐어. 자, 이때 나타난 힘들을 살펴보면, 자, 얘는 어떻게 나타나? 아래 방향으로 200N이 나타났지. 오케이? 그리고 얘는 뭐가 있어? 수직항력이 있는 거야. 이 셈이 다시 평형을 이루게 된다. 150. 따라서 이때 수직항력 얼마? 150N이 된다. 이해해? 그래서 요네 수직한 방향 힘들을 모두 합쳐서 자, 뭘 구하라고? 자, 뭘 구하라고? 수직항력을 구하라. 그래서 수직항력 구하는 방법을 이야기해봤습니다. 자, 알고 봤더니 힘의 근원은 어떤 힘이다? 따로 독립적인 힘이 아니고 어떤 힘의 일종이야? 전자력의 일종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범위 내에서, 자, 중력을 제외한 나머지 힘들, 알고 있는 다른 힘들, 모든 힘들이 다 전자기력 때문이라고 기억해 두세요. 오케이? 다 전자기력이야. 부력이고, 탄성력이고, 마찰력이고, 실의 장력이고, 다 뭐 때문에? 다 뭐 때문에? 전자기력 때문에 생기는 힘이다라고 기억해 두세요. 자, 두 번째, 부력. 자, 부력을 이야기해보자. 부력은 기호 B라고 쓰거나 FB라고 나타내주고 있어. 자, 얘는 영어 이름에서 부얀트 포스라는 말이 있어. 부얀트 포스라 해서 얘는 부력이라고 표현해주고 있는데, 자, 얘는 유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야? 액체나 기체를 유체라고 불러. 이 유자가 무슨 유자냐면 흐를 유자야. 흐르다 나는, 흐를 수 있는 성질을 갖는 물체가 바로 유체가 되거든. 자, 그래서 머리 양치한테 때리게. 자, 뭐라고? 바닥에 떨어졌어. 줘? 아니요. 그냥 밟아주세요. 안 보여주냐? 나빠서. 내 손에 막 바닥에 꼰두박질 쳤어. 그럼 되죠. 좀 이따 정신 차려서 다시 올라올 거야. 자, 그래서 유체 속에 자, 잠긴 물체가 갖는 힘. 자, 이것을 우리는 자, 부력이라고 하는. 혹시 밀도 구하는 식 기억나? 밀도는 어떻게 구하지? 밀도는 어떻게 구하지? 밀도 구하는 식. 수학의 방정식에도 나왔고 화학 시간에도 배웠을 거고 배웠을 텐데 부피분의 질량이지. 자, 물리에서는 밀도를 기호를 뭐라고 쓰냐면 로라고 쓰고 있어. 그리스 문자야. 로라고 불러. 자, 그래서 로는 부피, V분의. 왜 부피지? V가? 부피. 부피. 그것들 영어 뭐였지? 기억이 난다. 아니야. 볼륨. TV 소리 볼륨도 똑같은 볼륨이야. 부피라는 뜻이야. 질량 N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부피분의 질량을 쓰게 될 때. 자, 그럼 부력이라는 힘은 어떤 힘입니까? 이 과정까지만 보고 다음 시간에 부력부터 세고. 자, 여기 어떤 액체가 있었다고 하자. 그릇에 액체가 이렇게 놓여 있어.
이 아이의 진짜 밀도를 뭐라고 할까? 로라고 하자. 로라고 할 때. 이때 여기에 질량이 없는 얇은 막으로 물의 일부를 이렇게 감싸봤어. 감쌌대 이렇게. 이 부피가 얼마가 된다라고 할까? V라고 하자. 그렇다면 이 액체의 이 얇은 막 안에 있는 액체의 질량은 얼마가 되버릴까? m인데 m이 얼마? m이 뭐를 표현해야 돼? m은 로 V가 되겠지. 로 V가 얘의 질량이니까 이게 질량이란 말이야. 그럼 무게는 얼마가 돼? mg라고 써야 되겠지. 그럼 얘 노란 부분의 무게는 얼마가 돼? 로 Vg야. 밀도 곱하기 부피 곱하기 중력과 속도가 얘의 무게야. 근데 힘을 받으면 내려가야 하잖아. 내려갈까 안 내려갈까? 이 상태에서 얘는 안 내려가. 가만히 있단 말이야. 왜 안 내려갈까? 다른 주변에 있는 유체들이 얘를 떠받쳐주고 있단 말이야. 어디로? 윗방향으로 떠받쳐주고 있어. 이렇게 떠받쳐주는 힘과 평면을 이루기 때문에 안 내려가. 자, 이 떠받쳐주는 이 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부력. 그래서 부력의 크기는 뭐가 돼? 로 Vc 밀도 곱하기 부피 곱하기 진짜 중력과 속도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 부력부터 새로 보도록 할게요. 이 부력은 영재학교나 과학부 입학문제에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다. 왜? 중학교 교과과정에 부력이 지금 나와 있거든. 여러 가지 힘에서 부력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문제야. 자, 여기까지.